바쁜 여황제를 향한 후궁들의 열렬한 구애,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3부. 나라 돌보랴 후궁들 찾아가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우리의 라틸. 선왕제의 암살범과 편지를 빼돌린 범인은 여전히 미궁 속에. 안 그래도 복잡 심란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달아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시작합니다. 사자의 궁. 아담한 전원주택의 외양을 가진 이곳 지하에는 역대 황제 부부의 시신을 안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교대하는 7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 라틸은 격분하고 살벌한 틈을 타 제1경비단 단장은 라틸에게 사제의 궁에 그려진 기호가 흥림이라는 암살단의 기호인 것을 알리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표식을 남긴 걸까? 라틸은 표식을 사용하는 이들의 프라이드가 강한 것을 이용해 누군가 그들을 사칭했다는 것을 알려 역으로 범인을 잡을 작전을 세웁니다. 그때 라틸은 사제의 궁 근처에 떨어진 편지를 떠올리고 저둘러 편지를 열어 그 내용을 보자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데요. 이를 본 선악과 라틸은 낙서를 한 사람과 편지를 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 모든 의문을 풀 방법이 오직 조사뿐이라는 사실에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서넛은 그런 라틸에게 함께 비모를 할 것을 제안하고 비록 서넛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라틸은 한결 개운해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둘의 비밀을 지켜보던 라나무는 서넛과 라틸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불쾌한 기분으로 국내를 거닐던 라나문의 눈앞에 게스타가 등장해 인사를 건네지만 라나문은 그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게스타의 시종인 트리가 그의 의기소침한 태도에 걱정하고 있던 때 어딘가에서 갑자기 돌이 날아오는데요. 하렘 내에서 벌어진 일, 범인도 잡지 못한 상황에 라틸은 하렘 내 모두를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라틸은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으나 유혈 사태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를 어길 시 무시무시한 기합이 있을 것이라 으름장을 뒀습니다. 타시르는 시종 히얼란을 통해 라틸의 첫사랑 상대가 카리센 제국의 황제 하이신스란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하이신스의 동생 클라인을 통해 풀어보려 접근합니다. 우리 형님은 욕심이 많고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등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으려 들지. 한편 카리센 제국에서 하이신스는 클라인의 편지를 기다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음에 답답해하고 라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점점 더 깊어지는 그리움에 망연해하던 그때 수석비서 로어트가 찾아옵니다. 편지와 선물을 탈취해간 범인은 다가 공작으로 추정됩니다. 하이신스가 황위에 오른 이래로 수시로 그를 감시해온 다가 공작. 하이신스는 하나씩 그에게 불리한 것들을 모아 한 번에 터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편지와 선물들이 반은 카리센에서 나머지 반은 타리움에서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라틸에게 알리는 편지를 쓰죠. 습격을 받았던 게스타가 걱정됐던 라틸은 하룻밤을 게스타의 방에서 보내게 되고 다음날 아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클라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라틸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먼저 그녀를 찾아온 것인데요. 겸사겸사 둘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라인은 선왕제의 무덤에 낙서를 한 이들이 흥림은 아닐 것이라 단언합니다. 라틸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클라인은 예전에 하이신스가 흥림에 의뢰를 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들 말로는 황족들과는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다더군요. 어느 정도 확신이 선 라틸은 바깥 사정에 밝을 것 같은 타시르와 칼라인을 불러들이고 각자 흥림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시르는 자신이 흥림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라틸은
재빨리 검을 빼들어 타시르를 겨누고 형님은 선왕제께서도 그 전대 황제께서도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 황제 폐하께도 허락받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라틸은 이 모든 것이 금시초문, 타시르의 말에 따르면 보통은 양위하거나 유언을 남길 때가 돼서야 형님 수장과 보위에 오를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위험한 일, 꼭 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황제의 명에 따라 도맡아 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 역대 황제 폐하들의 인정을 찍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위조할 수 없는 증거를 말하는 타시르에 결국 라틸은 검을 거둡니다. 왜 대관식 때 날 찾아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 라틸의 질문에 타시르는 매우 머뭇거리며 그녀가 선왕제 폐하를 암살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음을 언급합니다. 라틸은 타시르에게 왜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는지 묻지만 타시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라틸은 함께 있던 칼라인을 내보내고 대신 서넛을 방으로 들입니다. 타시르는 선왕제가 암살당하기 전 라틸을 조사하라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흥님도 모르는 상황. 그렇기에 시기상 흥님으로서는 라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흥님에서는 라틸에게 혐의가 없다는 확신을 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접근할 길을 찾다가 타시르가 그녀의 후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충성을 맹세하긴 했지만 저희는 완전히 황제 폐하께 예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밀한 협력 관계에 가깝지요. 그날 밤 라틸은 충성 서약서를 가져온 타시르에게 사자의 궁에서 발견된 편지를 보여주고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타시르는 선왕제의 암살과 무덤 훼손, 범인으로 라틸을 지목한 것까지 전부를 누군가 흥님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국력을 다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고민하기도 바쁜 이때 이런 모략에까지 휘말리다니 난색을 표하는 라틸을 타시르는 물끄러미 쳐다보는데요. 저를 너무 부하로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라틸의 남자라며 자신을 남자로 대해달라며 어필하는 타시르. 라틸은 선엇과 밤길을 거닐다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선엇에게 묻고 그녀의 질문에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진 선엇은 첫사랑이 아파서 그런 거라며 그녀의 질문을 회피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하는 라틸의 말에 그런 사람은 더는 없을 것이라 말하죠. 수상한 일들을 조사하면서 국무까지 처리하려니 라틸은 매일 밤 쓰러져 잠들기 일수. 다행히도 궁정인들은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고 궁 안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죠. 그러는 사이 하이신스의 명을 받아 카리센 제국 군위기사단 부단장인 악시안이 타리움 제국에 도착합니다. 클라인의 안위가 염려된다며 하이신스가 그를 호위로 보낸 것이었죠. 황제의 근위기사를 이 먼 타국에까지 보내다니 혹시 클라인 황제는 염탐을 명령받고 온 것이 아닐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핑계삼아 라틸은 서넛과 함께 하렘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마주친 어수선한 분위기. 클라인 황제가 게스타의 시종 트리를 제압한 채 물을 붓고 있었는데요. 라틸의 부름에 트리가 자신에게 먼저 몹쓸 짓을 했다고 외치는 클라인. 옆에 있던 게스타는 재빨리 라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트리 대신 사죄합니다. 라틸이 사건의 정황에 대해 묻자 악시안이 나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 2층에서 게스타님께 물을 끼얹었다며 저 시종이 황제 전하께 찾아와 따졌습니다. 말이 좋아 따졌다고 하지 실상 클라인을 무례하게 깎아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스타는 자신의 시종이 그럴 리 없다며 클라인의 말을 부정하고 시종 또한 게스타가 자신에게 물을 뿌렸다며 클라인이 난리를 쳤다고 응수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행동한 상황. 라틸은 둘 다 이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서로가 벌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국 둘은 이대로 넘어갈 것을 선택하죠. 잔뜩 풀이 죽은 클라인에게 라틸이 다가가려는 찰나 폐하! 선왕제 폐하를 암살한 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보고에 라틸은 서둘러 지하 감옥으로 향하고 범인 스스로가 자백을 해 잡혔다는 사실에 라틸은 점점 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듭니다. 라틸은 지하 감옥에서 선왕제를 암살했다는 범인을 만나게 되고
잔뜩 긴장하며 무조건 자신이 그랬다고 외치는 범인에게서 수상함을 느낍니다. 몸을 잘 쓰겠다 싶진 않고 생김새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아닌 것 같은데. 라틸은 범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선왕제를 죽였는지 묻고 정확한 사인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단도로 심장을 찔렀다는 범인의 말에 그가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러 침실이라고 떠보듯 이야기했으나 범인은 정확히 집무실에서 암살을 행했다 말하기까지 하죠. 황제 시해범이 받는 벌은 엄청났습니다. 죽여달라 빌 만큼 고통스러운 벌, 죽은 후에도 결코 편안해질 수 없으며 가족을 비롯 친척, 친구, 애인 등 범인과 관련된 모두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혹한 연좌제의 굴레.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자백한 이유가 뭘까? 난 이게 궁금하네. 라틸은 진범을 알아내기 위해 그가 스스로 탈옥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수도를 빠져나갈 때쯤 다시 잡아올 것을 명하죠. 자백을 했는데도 기회를 틈타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실력도 금방 발각될 만큼 엉망. 무해도 형편없는 범인의 모습에 라틸은 그가 진범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라틸은 범인에게 왜 남의 범행을 대신 자백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범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윽고 범인의 얼굴이 터지며 사방에 피가 흩뿌려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주라 외치는 기사들. 라틸은 시체는 건드리지 말고 신관을 불러올 것을 명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라틸은 생각에 잠깁니다. 틀라, 자신과 황위 자리를 다퉜던 이복 오빠이자 라틸이 직접 처형시킨 황자, 틀라의 지지자들이 선왕제를 암살한 것인지 그들이 라틸을 황제로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자작극을 꾸민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어 라틸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이튿날 아침 라틸의 명에 따라 신관 그노시스가 지하 감옥에 도착하고 저주에 걸린 시체가 맞다는 그의 말에 함께 있던 기사들은 술렁입니다. 저주는 오랫동안 금기시된 마법이고 흑마법사들도 500년 전에 몰살당했을 터 그노시스는 저주에 걸린 시체는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주변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죽은 자들이 깨어나기도 한다는데요. 진범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자의 초상화라도 그려서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싶습니다. 결국 시체를 태우는 것을 미루고 초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을 명하는 라틸. 선왕제를 암살한 진범은 과연 누구이며 틀라 로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배후를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4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